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신라. 그 빛나는 왕국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했던 한왕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신의 왕국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질문 앞에 놓였던 인물이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입니다. 그는 왕조의 존속이라는 지상과제 대신 역설적으로 항복이라는 길을 택하며 천년 왕국의 막을 내렸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선택을 해야만 했던 한 인간의 깊은 고뇌, 그리고 그 결정이 단순한 패배가 아닌 백성을 위한 마지막 유산일 수 있었다는 역설적인 관점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역사적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고통스러웠던 선택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신라의 쇠락은 경순왕이 왕위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찬란했던 통일신라의 영광은 이미 빛을 발한 지 오래였죠. 927년 경순왕이 왕좌에 올랐을 때 신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땅에 떨어져 무력해졌고 지방에서는 호족이라 불리는 강력한 세력들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 일어나 왕실의 권위를 비웃기라도 하듯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사분오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수도 금성, 즉 지금의 경주 역시 예전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왕궁은 황폐해지고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경순왕이 앉은 왕좌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가 짊어진 운명의 무게를 더욱 가중시키는 듯했죠. 왕실을 위협하는 호족 세력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신라를 집어삼킬 듯 밀려왔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산산조각 난 신라의 지도는 이 시대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고요. 부서진 불상이나 낡은 왕관 같은 쇠락하는 왕조의 상징물들은 그저 쓸쓸한 유물로 남아 과거의 영광을 덧없이 추억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경순왕은 이러한 시대적 비극 속에서 왕이라는 막중한 운명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신라는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고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 어떤 해답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밀란과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나라를 좀먹는 호족들의 바로 속에서 왕은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경순왕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의미한 저항으로 더 큰 피를 흘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왕조의 명운을 스스로 끊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릴 것인가? 천년 왕국의 마지막 왕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정말로 백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토록 절망적인 시대 속 천년 왕국의 마지막 왕 경순왕에게 놓인 길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를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 과연 그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무의미한 저항으로 왕조의 명맥을 간신히 잇는 대신 왕국의 종말을 택하는 것이 더 큰 용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다랐을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신라의 조정은 거센 파도에 휩쓸린 배처럼 흔들렸습니다. 왕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과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죠. 신하들은 저마다의 논리를 펼치며 왕에게 다른 길을 종용했지만 경순왕의 고뇌는 깊어만 갔습니다. 특히 경순왕의 태자, 마의태자는 아버지의 항복 결정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신라의 왕실이 고려에 무릎 꿇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죠. 그의 절규는 무너져가는 왕국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경순왕의 시선은 이미 왕실의 명예를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라 백성들이 더 이상 전란에 휘말려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저항은 단지 더 큰 희생만을 부를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던 것이죠. 결국 경순왕은 오랜 고뇌 끝에 천년 왕국 신라의 명운을 스스로 끊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기 935년 그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신라의 마지막 국세를 바치며 평화적 항복을 선언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천년 왕국이 이렇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경순왕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그를 정승공으로 예우하며 극진히 대했습니다.
경순왕은 태조 왕건의 딸과 결혼하여 고려 왕실의 일원이 되었고 개경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었죠. 이는 무의미한 저항으로 수많은 백성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였을까요? 마의 태자가 아버지의 항복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저항의 길을 택하며 비극적인 전설을 남긴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경순왕의 후손들은 고려 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단절이 아닌 계승, 소멸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신라의 유구한 전통과 문화는 고려라는 새로운 그릇 속에서 또 다른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경순왕의 항복 결정은 단순히 패배자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미한 유혈 사태를 막고 백성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현명한 지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패자의 선택이 더 큰 평화와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고뇌의 참결단은 후대의 신라의 문화가 고려에 스며들고 민족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겁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동정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왕으로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고뇌와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재평가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경순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보다 과감히 놓아주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교훈을 전하죠. 잃어버린 왕이라는 비극적인 수식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유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선택이 남긴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